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평진전의 식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식간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갑은 이렇다, 을은 저렇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평진전의 처음 시작되는 절의 그 말미에 보면은 명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먼저 간지의 설, 즉 간지의 이론, 학설을 먼저 반드시 공부한 그러한 연후에나 명리에 대한 입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격현수의 천간의 의기, 즉 천간의 마땅함과 기피함에 대해서 즉 격현수의 천간 이론을 첨부해 놨습니다. 부록으로요. 이 이야기는 이 자평진전의 저자인 이 심유천 선생도 이 식간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 적천수의 식간 이론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평진전의 식간에 대한 이론은 적천수의 식간론과 이릉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경금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갑에서부터 어, 기토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경금은요, 양으로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금수를 음으로 보고 목화를 양으로 보는 음, 그러한 관점, 즉 큰 관점에서 음양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음양을 전제로 명리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른바 맹파 이론이죠. 그러나 이 적천수와 자평진전은 이렇게 목을 또 다시 양으로 나누어서 갑은 양이요, 을은 또 화도 병은 양이요, 정은 이런 식으로 각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소음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천수와 자평진전에서는 소음양으로 음양을 분류로 한 다음에 에, 이론을 구성해 나가고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경금이라는 것은 대음양으로 보면은 음이고요. 음에 해당하죠. 금수가 음이니까요. 아, 소음양으로 보면은 즉 적천수나 자평진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양간이니까요. 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적천수나 자평진전에서는 갑, 병, 무, 경, 임을 양간으로 보고요. 양으로 보죠. 대신에 을정 기신계는 음간이기 때문에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파에서는 이 금수는 모두 다 음으로 보니까요. 경금은 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예. 평진전에 처음 시작되는 절이 십간 십이지지를 논하는 장인데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양의 기와 질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고요. 을은 갑의 질이다. 이 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생하는 기운이고 이 생하는 기운이 만물로 흘러 들어가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을이라는 것은 갑의 그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지금 갑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오행에도 모두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심해춘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의 입각에서 경금을 보면요. 경금은 신금의 기에 해당하죠. 예, 그리고 신금은 경금의 질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금이라는 것은 하늘에 존재하는 이 생하는 기운이죠, 역시요. 예, 그 생하는 기운이 만물에 흘러들어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금이라는 것은 이 경금으로부터, 즉 경금의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 신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 글자를 볼 때 이 음가는 질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갑의 질이죠. 네. 그래서 파워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음양의 기와 질, 똑같은 칠살이라고 해도 을 일간이 아니 갑 일간이 경금을 보면 칠살이고요. 또 을 일간이 신금을 보면은 그 칠살인데요. 칠살의 폐해가 음의 칠살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게 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 간과해서는 간과하면은 이 통변의 그 미묘한 아, 그 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추측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천수의 경금에 대한 이론은 자평진전의 경금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다.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죠. 이 적천수의 경금 이론을 보면은요. 적천수는 예전에는 이 원문과 원주 이 모두 다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렇게들 알려져 있었으나요. 지금은 이 원문은 송말 원초에 그 경도라는 사람이 쓴 거고 그것을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석을 다뤘다. 그래서 원주라고 하죠. 그랬던 것을 임철조 선생이 증보해가지고 어, 주석을 달았죠. 그것이 적천수 첨입니다. 이 천자가 밝히겠다는 거고요. 위에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밝히겠노라. 그 얘기죠. 어, 그랬던 것을 이제 설하고 선생이 여기 이 증거 다른 거, 이 주로 적천수 천미 여기서 누락된 거 그런 것을 다 모아서 뜻을 밝히겠노라. 그래서 적천수 지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35년에 나왔는데요. 그 1년 후에는 자평진전에 대한 주석도 나왔죠. 이른바 이걸 자평진전 평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 적천수 천미든 적천수 지응이든 자평이든 평주든 간에 모두 이 적천수의 원문과 관계되는 겁니다. 동일하죠. 요거를 유배군 선생이 주석을 다룬 것이 원주고 이 두 개를 참조해서 더 추가적으로 증보해서 주석을 다룬 것이 임철주 선생이 다른 아, 적천수 천미고 설하고 선생은 여기까지 오는 데서 누락되고 원 걸 다시 모집해가지고 그 뜻을 밝히겠노라. 이게 적천수 징이죠. 예. 그래서 자평진전 평주는 자평진전을 평주하려고 보니까 자평진전에 적천수의 식간론이 부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평진전 평주에서도 역시 이것을 주석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하고 선생이 적천수 징의와 자평진전 평주에서 이야기하는 이 식간론은 모두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문을 보면은요, 예, 경금은 대살, 이 살기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경금은 살성을, 이 살기를 이게 죽일 살자인데 살기를 지니고 있다. 어,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경금이에요. 이 경금은 모든 문장에 다 주어로 작용이 되거든요. 살기를 지니고 있고 아주 굳건하고 굳셀강, 굳셀건입니다.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강건하다는 얘기죠. 강건하기는 최고다. 뭐 식간 중에 최고 센 게 경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굳세기로 최고다. 식간 중에서 가장 강건하고 굳센 것이 경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를 지니고 있다. 이른바 숙살직이라고 그러죠. 숙살, 숙, 엄숙, 조용하다는 얘기죠. 조용히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경금이 술을 얻으면 맑아진다. 이렇게 경금이 술을 얻으면 맑아진다. 왜 맑아지는지는 이제 이 주석에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또요, 경금이 화를 얻으면 예래진다. 이렇게 경금이 화를 얻으면 이때 화는 정화를 의미하죠. 이때 수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의미해요. 이 점은 예, 원주에서는 이렇게 수라고만 돼 있으나 임철조 선생과 설하고 선생은 수는 이때 수는 임수만을 의미하고 이때 화는 이렇게 정화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토가 윤택하면 토가 이게 습기가 있다는 얘기죠. 습기 있는 토가 금을 생한다는 얘기, 경금을 생한다는 거죠. 토생금을 하는데 이렇게 대신에 이 토가 말라 있는 거 이게 하늘건자 이자 마를 건자입니다. 토가 말라 있는 것으로 마른 토 그러니까 조토라고 그러죠. 요거는 습토라고 그러고요. 습토는 축토와 진토 이건 조토는 미토와 술토를 의미하죠. 즉 조토는 이 경금을 연약하게 한다, 무르게 한다, 약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경금은 목을 이긴다는 거죠. 목을 이기는데 넉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 경금은 이게 을한테는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형은 이제 갑오고 을하고 놓고 보면은 갑이 형이고 을이 여동생이니까 이렇게 매를 한 거죠. 그래서 경금은 갑한테는 이기지만 을한테는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석을 통해서 보죠. 유백운 선생이 다른 원주를 보면요. 경금은 곧 하늘 위에서는 태백에 해당한다. 즉 태백성이라고 그러죠. 별자리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금성이죠. 샛별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금성이요. 이게 로마 신화로는 비너스죠.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금성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게 살성을 지녔다는 거죠. 이게 죽일 이게 살성을 지녔고, 강건하다. 아주 굳세고 아주 씩씩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경금 그러면은 이 대살 강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숙살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숙살직이. 예, 이게 이른바 간목 그러면 참천, 을목은 이렇게 원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대신에 임철주 선생의 그 주석에 의하면은 을목은 봄에는 오얏나무나 복숭아라고 그러고요. 여름에는 논에 심어져 있는 벼라고 그러고, 가을에는 오동나무나 개소나무라고 그러고, 겨울에는 기이한 꽃, 특이한 꽃, 이렇게 돼 있죠. 병화는 원문에서 사나울 세찰열, 그래서 맹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화는 부드러운 것이 중용을 얻었다. 그래서 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유중이라고 돼 있죠. 부드러운 것이 중용을 얻었다. 그리고 무토는 고중이라고 돼 있죠. 견고하고 두텁고 무겁다. 고중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살이죠. 살성을 지녔다. 경금 그러면 숙살직이 강건 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강한 것이 수를 얻으면은 즉 강한 것이 아까 이제 강건하다고 했으니까요. 즉 이게 경금이죠. 경금이 수를 얻으면은 그 기운이 흘러서 맑아진다,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예, 경금이 수를 얻으면 이때 수는 설하고 선생과 임철초 선생 모두 임수만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이 원주나 원문에서는 그냥 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식신인 임수만을 의미한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강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건을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강을 쓴 거죠. 그래도 역시 경금을 의미하죠, 이게. 경금이 화를 얻으면은 그 기운이 순수해서
아주 예리하다. 이렇게 이때 화는 정화만 의미한다는 거죠. 어, 임철주 선생과 설하고 선생 모두 공통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에,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 이렇게 걸룩격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 이 수를 보면은 이렇게 걸룩격의 용신을 잡을 때 일간이 강하니까 재나 관으로 잡아야 되는데 재, 관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가 있더라. 그런 경우는 이걸 금수상함이라고 해요. 가을에 금이 어, 임수를 보면은 아주 신령스럽다는 거죠. 예, 봄에 목이 화를 본 거, 이 목화통명의 사주와 금수상함의 사주 모두 귀한 격이다. 귀격이다. 그래서 아주 이게 유명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기운이 아주 깨끗한, 아주 빼어난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가을에 태어난 금이 수를 보면은 아주 신령스럽다. 또 봄에 태어난 목이 화를 보면은 밝다. 그래서 목화통명의 사주와 대응되는 게 금수상함의 사주입니다. 예, 이런 것도 이게 청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요. 예, 이것도요. 이렇게 이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보통 금수상관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라 관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관을 봤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가만히 보면은요. 식신인 임수가 투해서요. 식신 제사를 하고 있어요. 식신 제사의 격국이 제대로 잘 되려면은 이게 일간도 강화해 부리가 근이 있어서 강화해야 되고요. 식신도 강화해야 되고요. 실살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모두 다 근이 있어요. 이렇게 네, 다 유정하고 유력하게 돼 있죠. 이런 사주는 대부분 이 권력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식신 제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논리도 이게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금수 상함이나 금수 상간이나 아니면 이게 식신 제살이라든지 이것도 모두 이와 여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이론의 그 연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이제 차차 주평진전을 공부하다 보면 모두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네, 뭐요? 예. 아, 수, 수가 있는 토거는 능히 온전하게 그것을 생할 수 있다. 즉 경금을 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가 있는 토, 습토란 얘기죠. 또요. 화가 있는 토는 능히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무르게 한다, 연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습토는 금을 생하고 조토는 금을 연약하게 한다. 그 얘기죠. 왜 습토와 진토로 나눠지냐면요. 이 습토는 진토와 축토를 의미하는데요. 지장간을 보면은 을, 개, 모가 있어서 지장간에 이 수가 있습니다. 이 토인데 물기운이 들어가 있는 토예요. 그래서 습토가 되는 것이죠. 둘 다 이게 개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술과 미토는요. 이 지장간에 모두 화만 들어 있어요. 정화만. 신정무에서 정. 그래서 이 땅이 메말라 있어요. 이 화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토는 금을 무르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습토는 금을 잘 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특히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봄과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봄에서는 경금은 이게 절태양이거든요. 반대 계절에 있으니까요. 양간이. 이게 인월 달에는 절지고요. 묘월 달에는 태지고요. 진월 달에는 그 양지예요. 이렇게. 아주 세한 약하죠. 그리고 여름에도 그걸 받으니까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아, 이 경금은 이 일간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힘이 딸리는 시절에 태어난 거죠. 그럴 때 이런 축이나 진토에 의해서 생을 받으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봄,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이게 축이나 진호로 생을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조토는 경금을 생해주는 게 아니라 연약하게 한다 이거죠. 물러 터지게 한다 이거죠. 이게 안 좋죠, 이게.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원주에서는 아, 봄하고 여름에 경금이라고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냥 어, 어, 물이 있는 토, 물이 있는 토는 능히 온전하게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은 이게 습기가 있는 것이고요. 가을에는 이 경금이 강력한 거예요. 당령을 해서 태어나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생해주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겨울에 태어나면은 아까 금수상관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때는 희경관이라 그래서 관인 화가 오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재해놓고 보면은 가을에는 아까 금수 상암 그래서 신월 달이나 6월 달에 태어나면 경금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뭐 생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힘이 넘치니까요. 수로 설기를 해줘야죠. 금수 상암 사주가 더 좋은 거죠. 그럴 때는요.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금수 상관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관인 화를 보는 게 즐거운 거죠. 이렇게 봄과 여름에 태어나면 이 경금 일간이 힘이 딸릴 때죠. 여건이 월을 시절을 당령하지 못한 때를 못만 자기 때를 타고나지 못한 거죠.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일간이 힘이 붙이니까 아, 습토로 생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토로 건조한 토로 토는 이게 다 말려 비틀어져서 갈라진 토입니다. 이제 그물 생하기는커녕 연약하게 물로 터지게 하는 거거든요. 안 좋다 이 얘기죠. 이게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논리입니다. 이런 게 아주 시사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관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격이니 뭐니 그 용신이 상신이니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주춧돌을 까는 거거든요. 명리 입문을 하는 기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도 어, 아예 언제 해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반드시 이게 수십 년을 공부해도요 이런 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10년 전 실력이나 20년 전 실력이나 이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간목이 경금은 이게 이제 경금이 주어거든요. 간목은 비록 강하지만 경금이 힘으로써 충분히 그것을 배울 수 있다,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대명사거든요. 간목을 뜻해요. 비록 간목이 양간이고 참천은 아주 강하다고 해도 경금은 숙살직이다. 그래서 힘으로써 충분히 간목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을목은 비록 부드러우나 경금과 합을 하기 때문에 경금이 도리어 약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금이 을을 보면 을경과 합을 하죠. 근데 경금 자체가 이게 약해지느냐? 또 그건 아니죠. 음양이 합을 하면, 남녀가 합을 하면은, 합을 하겠다는 취지는 공동의 공동의 이익, 부부라는 그 관계 때문에 자제를 해야죠. 자제가 아니라 배려를 해야죠, 배려. 음양은 같은 지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제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조화를. 그래서 이거를 뭐 경금이 힘이 덜 약해진다. 이게 숙살,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책임져야 될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정도죠. 이렇게 경금이 간목을 보면 이게 칠살이죠.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칠살이에요. 등이 숙살의 기운으로 힘으로 좋게 이걸 쳐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임철초 선생의 그 주석을 보면은요, 그게 이제 적천수 천미죠. 경금은 곧 가을 하늘에 숙살쥐기다. 그러니까 조용히 엄숙할 때 조용히 죽이는 기운이라는 거죠. 가을 하늘에. 그러니까 가을에 고구마 덩쿨이나 고추나 이런 찬서리가 한번 내리면요. 서리가 조용히 내리죠. 모든 이파리 뭐 이런 게 일거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냥 싹 호박 이파리니 뭐니 이게 서리가 내리면 그냥 몽땅 일거에 한 방에 그냥 다 소리 없이 싹 죽여버리는 거죠. 아주 냉정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경금 그러면 숙살 이렇게 조용히 죽이는 기운이다. 예, 숙살직이고요. 그다음에 강건하다. 강건하기로는 식간 중에 최고다. 이게 이제 대살이라고 하던 숙살이라고 보통 숙살이라고 많이 하죠. 숙살 시기에서 경금 이꼴 숙살, 숙살을 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뭐 이 강건 이게 숙살 그러면 조용히 죽이니까 이 강건보다 느낌이 더 강력해 이게 들리죠. 숙살. 그러고요. 경금이 수를 만나면 맑아진다는 것은 요거를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경금이 수를 만나면은 맑아진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때 수는 임수의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수가 임수의 경우는 이게 원문과 원주에서는 그냥 수라고만 돼 있지만 이때 수는 임수다. 개수는 포함 안 된다는 얘기죠. 설하고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가 생을 얻어서 이렇게 금생수 이렇게 하면 생을 얻어서 임수가 이제 이 금의 강력한 살인의 성격을 이 경금의 아주 이 숙살의 그런 성향을 임수가 끌어당겨서 유통시킨다는 게 뺀다는 거죠. 빼. 그리고 이게 안 좋은 살성을 다 빼니까 여기에 남는 거는 이제 단련을 하면은 재련을 해서 담금질을 해서 가르면은 아주 맑고 빛난다는 얘기죠. 맑고 깨끗하고 빛난다. 그래서 이 청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다. 이 경금 속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강력한 기운들을 임수가 싹 빼오는 거죠. 빼오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이렇게 경금이 수를 보면은 청하다는 거는 이 수가 청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여기 경금 자체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금에서 나오는 임수는 깨끗하다고도 그러죠. 이 경금은 큰 바위를 의미하죠. 큰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죠. 어, 그러니까 이 물은 아주 깨끗하죠. 미네랄도 풍부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을에 태어난 신월달에 태어난 경금이다 그러면 금수 상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을의 경금이 수를 보면은
이게 빼어난 수기라는 거죠. 이것도 아주 뛰어난 이게 다 통용되는 겁니다. 아까 금수상한과 식신제살 그것도 이 논리거든요. 이게 경금이 임수를 생어지만 거꾸로 임수가 이 경금 속에 있는 살성을 아주 강하고 난폭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살성을 쏙 빼가지고 남은 것이 이제 맑고 깨끗한 것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경금이. 그래서 경금일감이 이 임수를 보면은 성격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좋죠. 임철주 선생의 그 표현이요. 예, 보면은요. 임수는 생을 발하지요. 이 경금이 임수를 이렇게 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임수가 생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경금에 가지고 있는 살성 아주 강력하고 속살에서 그 성향을 빼온다는 거죠. 빼서 유통시키니까 여기에 남는 것은 아, 맑고 빛나는 거, 깨끗한 것만 있다. 그래서 수를 만나면은 청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다. 설명이 좋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이인수를 보면 사람이 아주 반듯하죠. 그래서 금수상암 사주가 귀격이 되는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신월달이 나왔다. 그럼 금수상암 사주거든요. 금수상암은 보통 걸록격의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거죠. 이른바 목화통명의 사주에 어, 대응되는 목화통명과 대응되는 게 이 금수상암이죠. 여름에 태어난 목은 목화통명이 아닙니다. 금수상과 목화통명은 모두 귀격이에요. 이 귀격이 될 수 있는 그 전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경금이 임수를 봤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이때 경금 자체가 아, 아주 깨끗한 청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 이게 숙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빼어난 기운이라는 거죠. 이게 큰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이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이 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아까 금수상암이나 아까 식신제살이나 이 귀격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사람도 아주 젠틀하죠. 아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명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카리스마가 넘친다. 이런 민주사회에서 이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괜히 자기도 모르게 의사가 제압당하고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가 않는 리더십 이론에서도 이런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보다요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예. 그리고요 경금이 화를 만나면은 예리해진다, 날카로워진다. 이때 화는 정화의 경우다. 이렇게요, 정화. 그래서 임철주 선생이나 설화구 선생 모두 정화만을 의미한다. 병화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화로 돼 있고요. 원주에서도 화로 돼 있으나 임철주 선생과 설화구 선생 모두 공통적으로 정화만 의미한다. 왜 날카로워지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예리해지느냐. 정화는 음의 화로서 부드럽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 경금과 함께 경금과 더불어 경금과 대적할 만한 적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좋은 그 대장쟁이를 만나서 뭐 좋은 그 대장쟁이가 이 경금을 경금을 녹이고 그 재련을 그 담금질을 하면은 아, 날카로운 이 칼과 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대장쟁이가 당금질을 잘 하면은 날카롭게 날카로운 칼과 그 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큰 그 화류에서 당금질을 하면은 때로는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화를 얻으면 즉 정화를 만나면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날카롭다는 얘기죠. 아주 단단하고요. 예, 좋은 내용이죠. 그래야 이 정화로 당금질을 해야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렇죠. 예. 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요. 경금이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려면 아까 원문과 원주에서는 이렇게 습토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조토는 경금을 그 연약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임철주 선생과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봄과 여름에 태어난 경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습토로 이렇게 습토, 진이나 축으로 생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때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 경금이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 태어난 거죠. 이게 힘이 살기가 어려울 때, 힘이 쭉 빠질 때인데 이게 축토가 생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주가 풀린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렇게 조토는 이렇게 지장간에 보면 정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술토 미토인데요. 흙이 메말랐다는 거죠. 메말른 토고요. 그것은 아, 경금을 약하게 한다는 거죠. 약하게. 그래서 봄,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그 기운이 경금의 기운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축토나 진토, 어, 즉 습토를 만나면은 생을 해준다는 거죠. 경금을 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경금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데 축이나 진을 만나서 생을 해주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조토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데 조토가 왔다. 대운에서 조토가 왔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진다. 그 얘기죠. 더 이게 경금을 더 연약하게 한다. 이게 대운에서 와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내용이 좋은 내용이죠. 또요, 경금은 간목에 제대로 된 적수다. 경금은 숙사를 지키고 간목도 만만찮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적수다. 그러나 경금이 힘으로 능히 간목을 벨 수 있다, 칠 수 있다. 이거 뭐 죽이는 기운이니까 조용히 그것도 시끄럽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얼마든지 제 아무리 간목이라고 그래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요, 을목은 경금은 을과 이게 이제 주어가 여기 경이거든요. 경금은 을과 더불어 서로 합을 한다. 그래서 도리어 경금이 그 무시무시한 경금이 을과 더불어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숙살의 기운을 지닌 경금이 도리어 을에게 유정함을 느낀다는 게 유정함을. 예. 이거는 이제 예, 임철주 선생과 설하고 선생의 모두 다 유정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을목한테는 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질수예요. 진다는 의미의 수거든요. 이게 다 어, 배려하는 거죠. 을목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 문장이 소생도 예전에 이게 문제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소생의 이
전수에 관한 책도 몇 권 있는데요. 이게 두 종류예요.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요. 어떤 책에서는 이게요. 을이 아, 경금과 합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 안일비가 이게 부정하는 것이 이 경금까지 여기까지를 의미한다면 을이 경금과 합을 다하지 못한 을이에요. 이게 경금과 합을 하지 못한 을은 경금을 더 폭력하게 난폭하게 폭력성을 조장한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있는데 합을 못 오면은 얘가 이 경금을 더 이 난폭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이 비를 여기까지만 수식한다고 보는 거죠. 이 부정어는 건데요.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데 이게 진합 금 예, 경 여기만 이 세자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합을 보던 을은 경금의 난폭성, 폭력성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을 때문에 얘가 더 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합을 다 하지 못하면은 경금이 더 사납게 조장한다는 거죠, 을목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비가 있거든요. 경금 역시 을과 합을 다하지 못한 경금이에요. 그럼 얘도 을과 합을 하려고 했더니 합을 못한 경금은 어, 도리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적천수 책, 적천수 천미 책이든 소생이 가지고 있는 이게 비가요. 이 이게 진합 요것을 부정하는 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비가 진서부터 여기 포까지 이 전체를 부정하는 음,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저기 해석 방법은요. 합을 하려고 그랬더니 합을 못했어. 그러면 을목이 여기 경금의 폭력성을 더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경금이 합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면 아, 도리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합이 안 됐다고 치면은 얘는 더 폭력해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폭력적으로 변면은 더 강해지는 예 되는데 반대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 그래서 이 논리보다는요. 두 번째 설이 뭐냐면은 을은 어, 경금과 합을 해서 이렇게 경금과 합을 해서 경금의 폭력을 도와주지 않는다. 을경합하면 얘를 자기 남편을 더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비를. 그리고 이 경금 역시 이 경금 역시 을과 합을 해서 합을 해서 도리어 약해지지 않는다. 경금 역시 어,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경금이 약해지느냐? 약해지는 건 아니죠. 공동의 목표, 지향점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살이니 이렇게 강건현이 천방지축 아무 때나 기운을 내뿜는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 해석 방법이 더 와닿죠. 보면요. 첫 번째로 돼 있는 적천수 주천미 그 책이 있고요. 제가 가진 책은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게 공부할 때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요. 이게 그것을 상세히 분별을 해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됐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걸. 그것이 여기는 이제 합을 한 경우고요. 이게 이 비가 그 부정하는 것이 합을 하지 못한 경우 그걸 의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요 뒷문장 다를 부정하는 것인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거는 얘와 얘를 분별하라는 뜻인지
합을 했을 때와 합을 못했을 때 요렇게 위에 합을 한 경우와 합을 못한 경우를 분별하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요. 이게 여전히 그래서 적천수 천미책에 보면은 이거를 두 가지 어떤 책은 이 비가 제대로 합을 하지 못한 을은 이렇게 설명해요. 제대로 합을 다하지 못한 을은 경금의 폭력을 조장한다. 경금 역시 제대로 을과 합을 하지 못한 경금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경금이 을과 합을 못해서 약해진대요. 이게 합을 하면은 합을 하지 못해서 을목은 경금을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데 경금은 지 혼자 합을 못했다고 약해진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안일비를 전체를 부정하는 거로 봐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소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어떠냐? 이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소생이 이제 공부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왜 이렇게 써놨나? 이게 글자 하나하나의 뉘앙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해야 아주 이 델리케이트하게 접근을 해서 실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임철주 선생님 보면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여름과 봄과 여름에 태어난 경금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기운이 점점 약해져서 예 아까 좀 전에 한 거죠. 예, 이제 설하고 선생 예, 축전수 징의와 자평진전 그 평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자평진전 평주의 내용이거든요. 예, 이 경금은 이게 삼축 보면은 이게 신유술 세 달을 삼추라고 그러죠. 삼추. 신유술 그 신월달, 유월달, 술월달에 숙살의 기운이다. 역시 경금 그러면 숙살식이다. 그 경금의 성질은 아주 강건하다. 예, 임철주 선생하고 동일하죠. 예, 뭐 숙살식에다가 강건하고요. 갑병, 무, 경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병, 무, 이제 경은 여기 주어고요. 얘들 내 양간과 경금은 더불어 얘네들 넷과 함께 더불어 양간이고 각 양간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 양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강건하고 이게 세기로는 식간 중에 최고다. 양이 더 센데 예, 그 중에 힘 있기로는 가장 경금이 세다. 그런데 또 이 갑병, 무, 경임, 오, 양간 중에 가장 양인 것은 뭐냐? 병화라고 돼 있죠. 가장 그 맹렬하다고 그랬죠. 병화는 이런 숙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죠. 병화는. 그걸 지난 병화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득임, 임수를 만나는, 여기는 이제 대놓고 그냥 임수라고 그래요. 여기 득수를, 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임철주 선생하고 설하고 선생은 이게 다 임수라는 거죠. 개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화를 만났을 때도 정화, 이게 똑같죠. 어, 임수를 만나면 그 강건한 성격을 설기한다, 뺀다. 이렇게 금생수에서 여기 숙살에 아주 강력한 기운을 뺀다는 거죠. 요 논리도 이 문장도 내용이 임철초 선생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격이죠. 화는 불화로 당금질을 한다 소리죠. 그거는 강건한 그 질이죠. 여기는 이제 당금질을 해서 두들기고 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이고요. 여기는 질이라고 아주 그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강건한 기운을 이렇게 금생수로 빼기 때문에, 빼서 유통시키기 때문에 그 기운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금 속에는 깨끗하고 맑은 것만 남았다. 예, 임철추 선생과 내용이 똑같죠. 예, 경금이 정화를 보면 이것도 원문에서는 화라고만 돼 있는데 정화로 아주 못을 박았죠. 임철추 선생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이 강건한 그런 금의 기운을 담금질해서 어, 두들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날카롭게 된다. 이게 날카롭게 된다는 거죠. 재련을 담금질을 해서요. 예, 동일합니다. 임철주 선생 내용이나 아, 여기도 동일하죠. 봄과 여름에 태어난 경금. 이때 경금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습토록 생을 해주면 좋은 사주가 된다. 반면에 조토로 오면은 생을 해줄 토생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무르게 한다, 연약하게 만든다. 이것도 에, 임철초 선생 논리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사가 하여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것으로 하여금 능이 무르게 한다. 이게 능은 이제 그 캔이고요. 예, 예, 이 부분인데요. 소라고 선생은 간목이 비록 강하다고 해도 경금은 힘으로써 능히 그 갑을 뵐 수가 있다. 이 문장도 똑같죠. 그래서, 임철주 선생하고 똑같아요. 얘가 아무리 세도 경금은 숙살이기 때문에 강건하기 때문에 능히 힘으로 뵐 수가 있다. 을은 비록 유연해도 유약할지라도 합을 해서 유정하다는 거죠. 연약해도 을경합 해가지고 정 경금이 아, 을목을 을목에 정이 있다는 얘기죠. 어, 이게 모든 내용은 주어가 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요, 간목은 뭐 힘으로 경금은 힘으로써 능히 간목을 뵐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철수 선생이고, 을목은 을목과 합을 해서 경금이 정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게거든요. 똑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요, 설하고 선생은 이 표현이 없어요. 아까 이 비가 어디까지를 수식하느냐. 그래서 이걸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생의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적천수 천미와 이, 이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 그게 제가 봐도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게 비 영어의 낫인데 이 여기 폭까지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기도요 진서부터 야까지 문장 끝을 다 통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을 다하지 않은 여기만 부정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책도 두 갈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아마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다는 걸 아는 양반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느는 게 그겁니다. 예, 논리가 정확하게 아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임철ቹ 선생과 설하고 선생 모두 을목에게는 정을 느낀다. 얘가 경금이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그냥 힘으로 그냥 아, 쳐버린다. 그리고 요거는 그게 설하고 선생처럼 또 신경을 안 써도 원주에서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예, 이제 신금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